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뭐였는지? 예? 예. 그쵸. 개돼지.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언론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또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 이번 주 진도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녹화하는 시간하고요. 이걸 유튜브에 띄워서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는 시간하고 일주간의 시차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사적인 것들이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5월은 그렇게 시사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거, 막 일주일 사이로 변하지 않는 거, 그런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후변화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 환경 쪽이에요. 기후변화 아시죠? 우리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지금.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리고 막 홍수난다 그러고, 어디 막 사막에 눈 온다 그러고, 그 기후변화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에요. 요거, 날카로운 거 많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로 2019년도까지 배출한 총 온실가스량입니다. 1조 5,370억 톤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업혁명 전에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았어요. 뭐 동물의 똥 정도? 그건 언제나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서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참고로 모든 데이터나 그런 거는요, 2020년 작년에 발간된 UN 기후변화 보고서 발췌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니까 대기 온도가 올라가고 빙하가 녹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는 6개가 있어요. 메탄,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등등 약간 어려운 각종 냉매, 에어컨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이산화탄소와 메탄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어느 지역에선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많이 녹았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요. 해수면이 올라가면 여기 보시죠? 이렇게 섬나라들이 잠겨갑니다. 그리고 또 사막화가 이루어집니다. 눈이 오지 않는 곳에 눈이 와요. 그리고 동물, 식물들의 서식지나 그것들이 사는 곳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육지 있죠. 제주도 말고 육지에서 바나나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큰 변화예요. 큰 변화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후변화는요, 원래 지구의 사이클이에요. 우리 지구는 오랫동안 빙하기가 였다가 또 풀렸다가 작은 빙하기 또 풀렸다가 큰 빙하기 계속 일정한 곡선을 그리며 기후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왜냐? 그건 우주의 탄생과 또 지구 안에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지구온도는 변해왔어요, 주기적으로. 하지만 문제는요, 인간이 이렇게 온실가스를 무분별하게 배출함으로써 집중적으로 그 변화가 가속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서히 변화되면 우리가 적응하잖아요. 그런데 급격하게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환경위기 시기예요. 즉 12시가 되면 우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밤 9시 56분이랍니다. 20년도에.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뭐 합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환경 보호해야 되죠. 자, 여러분, 제가 이 환경에 대해서는 제 전공과 좀 유사하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한번 애정생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뭐 분리수거 뭐 이런 거 가지고 환경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가지고 제가 거기에 답하면서 요약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보통 환경 보호하자 하면 다 이런 거 하죠, 이제. 분리수거. 뭐 잘 분리해라, 깨끗하다. 이거 하면 환경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뭐 자원 재활용이 어떻고 막 얘기하잖아요. 요거 진짜 전 지구적으로 보면 손톱만큼의 먼지만큼도 안 되는 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원 재활용률이에요. 쓰레기 재활용 있지. 그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재활용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재활용률이 무려 49%에 이르러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재활용을 잘한다고요. 즉 1인당 재활용률이 OECD 1위. 이미 잘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는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은 다음 시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 온실가스. 좋아요. 그 온실가스를 혹시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중국. 예. 뭐 세계 민폐국이라고 불리죠. 어제 그제 황사 지독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왔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2017년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비율이에요. 1등 53%가 아시아. 그리고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거기가 18%. 유럽이 17%.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8%. 그리고 나라가 없는 해양에서 한 4% 정도. 아시아가 전 세계의 53%를 차지합니다. 이 이유는 당연히 중국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나라별로 했어요. 중국이 27%. 전 세계에 온실가스에 4분의 1 이상을 배출하고 있어요. 나쁜 놈이죠. 그리고 미국, 유럽, 인도, 뭐 이탈리아, 여기 일본 쭉쭉쭉 가고 우리나라도 2% 이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럼 질문합니다. 온실가스는 중국 탓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와, 좋아요. 아까 힌트 잘 들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여태껏 배출한 양이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1, 2위가 미국하고 2위예요. 유럽. 얘네 둘이 합하면 거의 반이에요. 중국은 13%밖에 안 했어요. 물론 이것도 많은 겁니다만. 이게 무슨 소리냐? 어느 시골에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0명일 똥 싸면 넘치는 거예요. 50명일 똥 싸면. 근데 처음에는 어떤 특정인 사람, 힘센 사람들이 마음껏 똥을 쌌어요. 한 40인분까지. 근데 조금만 싸면 넘치네? 폭발하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싸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쌓아온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이죠. 이거 보십시오. 누적 배출량 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미국이 제일 많이 쌌어요. 즉 산업혁명 이후 미국과 유럽이 합한 게 중국의 3배 이상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미국이 책임져야 합니다. 유럽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나쁜 새끼들은요,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재활용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어쩔 수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전혀 쓸데없음을 느낍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미국의 그 산업 현장들 있죠. 자동차 공장들 안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그들이 망쳐버리면 끝장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언론, 우리의 인식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우리가 뭔가 재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잘 씻어서 분리수거 안 하면 죄 짓는 느낌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또 다 중국 탓이에요. 다 중국 탓. 중국이 저렇게 짱개들이 공장 짓고 황사 만들고 다 중국 탓 생각해요. 여러분, 황사와 온실가스는 관계가 없어요. 그게 다 얼버무려서 무조건 중국 나쁜 놈! 이렇게 흑화시켜버렸어요. 마음은 편하죠. 욕하면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마음은 편하죠. 근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원인을 팩트를 분석해 봐야 돼요. 문제는 미국, 유럽이에요. 얘네들이 문제예요. 얘네들이.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요,
온실가스를요 1인당으로 나눠봤어요. 왜냐 여러분, 에너지를 쓰면 온실가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전기를 쓰고 우리가 차를 몰고 뭐 하면 할수록 온실가스를 쓸 수밖에 없어요. 다 나와요. 인간이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인구당으로 나눠봐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겁니다.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웃기지 않습니까? 1위가 카타르예요. 1위가 카타르. 2위가 토바고라는 작은 나라예요. 예, 이거는 남미 쪽에 있어요. 쿠웨이트, UAE 아시죠? 아랍에미리트 중동에 있는 거. 브루나이, 바레인, 사우디. 여기 보시면 1등부터 7등까지 중에 2개 빼고 5개가 다 중동이에요. 즉 간단하게 중동 애들은요. 중동 애들은 어떻게 산다? 흥청망청 살고 있는 거예요. 오일머니 벌어가지고 환경오염, 환경보호? 뭐하러? 싫은데? 우리 두바이 타워는 뭐 100층, 200층 있으니까 뭐 깔려봤자 밑에 깔리던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과 유럽. 그 전통적으로 많이 배출하던 나라. 오히려 중국은요. 인구수로 나눠보니까 12등이에요. 세계적으로. 즉 중국이란 나라가 많이 배출한다? 그건 맞아요. 그럼 중국이 책임져야 된다? 아니에요. 역대적으로 배출한 거, 제가 아까 똥 쌌다 표현하는 거 보면 미국과 유럽이 책임져야 되고요. 인구 1인당으로 보면 중동이 책임져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온실가스 이게 이해를 못하시면 우리도 또 개돼지 마냥 중국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 진행합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보세요. 지금 그 산업혁명 이후가 지나고도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이 나라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이 나라들이. 중동하고 미국, 유럽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전 세계에서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에요. 지도 보세요. 여기 까만 데 있죠. 까만 데. 주로 북미 지역하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북쪽에 많죠. 위쪽에 많아요. 위쪽에 주로. 이게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 그런데 이거 하고요.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들하고 겹쳐봤어요. 예, 이게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들이에요. 다 어디입니까? 남쪽이죠. 이게 일치하지 않죠. 지금 뭔 소리냐? 온실가스를 똥이라고 가정하면 똥은 다른 애들이 싸고 그 피해는 똥 때문에 그 피해는 또 다른 약한 나라들이 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이런 데 대해서 중국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 입을 막아버려야 돼요. 현실적으로 중국이 많이 배출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인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 자, 이거 보세요.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들이 잘 북쪽에 살죠. 얘네들은 어떤 나라들이고 현재 어떤 나라들이에요? 다 잘 사는 나라예요. 간단하게 얘네들은 온실가스 개념 별로 없을 때 위험하지 않을 때 다 꿀빤 거예요. 그때 이미.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온실가스 주요 피해국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에요. 즉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마음껏 배출해서 꿀 빨았던 애들이 이제 지구 위험해. 우리 온난화가 됐어. 기후변화야. 위험해. 했더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보고 야 니네는 하지 마.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쁜 놈입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 꿀 빨았던 애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온실가스를 마구 배출하면서 꿀 빨았던 나라들이 피해보는 나라들 있죠, 지금. 그리고 중국의 친환경 산업을 전수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중동 같은 나라들은요, 왜 아까 보니까 온실가스 많이 막 사우디나 바레인, UAE, 쿠웨이트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아직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을 못해서 그래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을 못해서 그래요. 그거 안 되고 그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제조업, 뭐 광업 이런 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마구마구 배출하며 꿀 빨았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선진국들,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중국이나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야, 니네 이런 산업하지 말고 친환경 산업해라 하고 태양광 뭐 이런 거 자꾸 이전해줘야 돼요. 거의 무상으로. 왜냐? 그들은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않고 자꾸 어느 나라 중국 책임, 어디 책임, 누구 책임 이거를 개인 책임과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순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도 미국이 자기들 봉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서방 세계랑 막 인권이 뭐냐 싸우고 있어요. 시비 걸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힘이 세져야 되니까 경제를 개발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만만한 게 제조업이죠. 사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다행인 점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 해양에서 풍력 발전이죠. 요거 태양광이죠. 요거 풍력 발전이죠. 이 단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즉 이런 산업들, 친환경 산업들이 점점 단가가 낮아져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런데 자, 환경오염, 기후변화는요, 개인이나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인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미국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바로 탈퇴해버렸어요. 우린 싫어. 아니 미국이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깡패거든요. 그리고 중국 보세요.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 탈퇴해버리고 중국은 쟤네들도 안 하고 우리는 힘도 없는데 이거라도 해야 우리가 힘 생기지 하고 막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온실가스랑 관계없지만요. 일본 보세요. 일본. 원전에서 나온 그 삼중수소가 엄청나게 고농도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바닷물을 바다에 버린대잖아요, 그냥.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지구는 죽어가는데 각 나라들이 나만 아니면 돼. 이러고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무서워요, 이게. 난 싫은데? 난 싫어? 이러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환경오염 기후변화는요, 온 지구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걸 산업의 관점으로 보고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하는 순간 또 다른 나라는 지옥이 되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전 지구가 병들어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 폭설 내린 거 아십니까? 미국 텍사스 그 광활한 사막 같은 데 폭설이 내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폭설이 내려서 30명인가 죽었어요. 웃기죠? 맞아요.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에 탈퇴를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한 다른 나라들이 또 기후변화 뭐 안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피해를 봐요. 이제 피해는요, 어느 특정 국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구에 있는 나라들이 다 피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관점을. 우리가 뭐 환경보호하고 뭐 좋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좋은 거냐면요. 지구를 우리가 작은 분리수거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구를 보호해야 되는구나. 지구가 아프구나 하고 우리에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거기에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애정쌤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어린이집에서 환경 파트를 맡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나 우리 사람들에게 환경을 보호해야 돼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통해서 지구를 보호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서는 소용없어요. 이제는 저 나라들이 움직여야 돼요. 미국이 움직여야 되고 유럽이 움직여야 되고 중국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근본적인 인식을. 그러면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 같이 죽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